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 추석이 작년보다 보름가량 이른 탓에 차례상까지 걸정할 정도일 텐데요. 이른 절기만큼이나 기온도 선선해지면서 가을 거지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절기상 처서를 지났다지만 아직은 8월. 그래도 사과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들 줄 모르는 잎사귀를 떼어내고 바닥에 반사판까지 깔아 햇볕을 모은 끝에 한껏 가을을 품었습니다. 과일 자체로 이렇게 점이 이제 형성됐다라는 것은 이제 과일이 좀 익었다. 추석이 작년보다 2주나 이르지만 이미 수확도 시작돼 먹음직스런 사과를 올린 차례상 준비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수석도 빠르고 사과는 좀 안 익고 해가지고 마음은 바쁜데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이제 맛있게 키우려고. 시골 마을 앞마당과 공터에서는 고추 말리기가 한창입니다. 태양초가 걱정될 만큼 이른 감은 있지만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성큼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거 빨리 말라야 한대. 빨리 안 말르면 막 고르고 그렇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들녘에서는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처서가 지나자 도내 평균 기온은 초가을의 시작인 25도 아래로 떨어져 이미 계절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올 가을 큰 기상이변 없이 기온만 예년보다 다소 높은 일교차가 큰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동물 서식지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는데요. 전주에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여러 곳 있지만 형식적인 데다 정작 필요한 곳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암컷을 유혹하려는 수컷 반딧불이 환한 불빛을 내뿜으며 도심 하천을 수놓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수달은 땅 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잽싸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서식 환경이 개선되면서 그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희귀 동물들이 전주 도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들 서식지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켜야 될 멸종위기종이 있는 지역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거든요. 보호구역 지정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소규모고 형식적이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개발을 제한해 멸종위기종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지난 2008년 송천동과 덕진동, 우화동에 각각 한 곳씩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전주 우화동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11년 전 이곳에서 메토끼와 맷비둘기, 꿩이 발견되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정작 멸종위기종 서식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살기 살고 있는 전주천과 삼천 등은 보호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태. 야생동물들은 사람과 자동차, 각종 개발 사업에 시달리며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그동안에 전주시가 조사한 적이 없었어요. 구역을 설정한다든가 제대로 지금 조사를 할 요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자고 만든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연초 3%대를 웃돌던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는 2%대 중반대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어서 소비자는 불만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후에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주의 한 신협지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재예탁하는 고객이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올 연초에 3.0이었었나요? 지금 많이 떨어진 거죠. 3.0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제 입장에서는 3.0 이상이면 더 좋겠고요. 연초에 3%를 돌파했던 예금 금리가 어느새 2.5% 선으로 추락해 손해가 적지 않기 때문. 신협에 따르면 실제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평균 금리는 2년 전 2%를 밑돌다가 상승 반전에 올 1월에 2.7%까지 올랐지만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판이라는 이름으로 3%대 정기 예금이 속출했던 것을 감안하면 0.5%나 내린 상황. 하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0.2%포인트 정도 낮추려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비자금 좀 늘어남에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을
좀 낮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로 돈을 가져다 쓰는 곳이 없다 보니 위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금 보유를 줄여야 할 판입니다. 예금 금리는 이처럼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라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지방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인하폭은 연초와 비교해 미미한 상황입니다. 조달금리 자체가 이제 수시는 똑같잖아요. 정부에서 고시를 해버리면 여시는 조달금리 자체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은행마다. 지방은행은 좀 높죠. 사실 받는 금리가. 시중금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예금 이자로 버티던 서민도 대출 이자를 갚는 고객도 모두 불만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장수 베델 장애인의 집이 원생 전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장수군이 폭행 등의 문제가 불거진 베델 장애인의 집 일부 원생들을 내일부터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예고하자 대책위원회가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반발 농성 등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인 원생 조사 결과 시설을 벗어나겠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를 무시한 전원 조치는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규탄 기자회견 등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군산시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과 선원 등 21명을 태운 낚싯배가 암초 등에 충돌해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사고 해역에 경비정을 보내 6분 만에 낚싯배를 무사하게 구조했지만 사고 충격으로 낚시객 3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기업 출연기관 15곳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인 라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임직원은 성과급과 연봉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반면 생물산업진흥원과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은 최상인 가등급을 맞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총선 입지자들의 얼굴 알리기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고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주 을 출마를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유권자 접촉에 나섰습니다. 또 내 각 당의 정치 신인들도 추석 연휴 민심 파악과 여론 확산을 위해 출마 선언 일정을 조율하는 등 내년 총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추석 선물용으로 특별 할인 판매됩니다. 남원시는 지난 3월 발행을 시작한 지역 상품권 1차분 15억 원어치가 모두 동나고 2차분 35억 원도 소진이 임박하면서 3차분 3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추석 선물용으로도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기존 5%에서 10%로 할인율을 늘려 특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돼 혁신도시 악취 해소가 기대됩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김제용지의 축사 매입을 위해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타당성 용역비로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김제용지의 축사 정리 방안이 제기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익산시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익산시는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사후 관리를 위해 축산 농가들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검증받은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축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5개 농가를 대상으로 16억 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설 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노무와 행정 업무에 모두 120명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구직 등록자가 대상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